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책임 약속 백범 김구 내 꿈은 조선의 독립이요. 인문학 맛보기 백범 김구 1876년에서 1949년 독립운동가, 정치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희생 백범 김구. 백범 김구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예요. 김구는 평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으로 항일투쟁을 했어요. 해방 후에는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애쓰다 공산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어요. 끊임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한 김구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민족의 아버지랍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산골소년의 꿈.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도 한참 떨어진 백운방 턱골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이름은 김창수인데 어릴 때 집안에서는 김창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 나중에 김구라고 이름을 바꾸었지요. 김구는 원래 지체 높은 양반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먼 친척 할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리는 바람에 집안 사람들 전체가 평민으로 신분을 속이고 텃골이란 마을에 숨어 살았어요. 김구의 가족은 무척 가난했어요. 어머니는 김구를 낳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 늘 젖이 부족했어요. 부족, 안일부, 발족, 필요한 양이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충분하지 않음. 아기는 항상 배가 고파서 어머니를 보챘어요.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기력이 딸려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기력, 기운기, 힘력,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 우리 아기 가엾어서 어떡하나. 아기 이리 줘요. 내가 젖을 좀 얻어 먹이고 오겠소. 어머니가 탄식하는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아기를 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젖을 얻어 먹였어요. 어린 김구는 자라면서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한 번은 어머니가 옷감을 염색할 때 쓰려고 아껴둔 물감을 빗물에 풀어놓고 놀았어요. 염색, 물들염, 빗색. 염료를 사용하여 실이나 천 따위에 물을 들임. 어머니한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모르고 물감이 빗물에 섞여 퍼져나가는 모습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던 거예요. 신기, 새신, 기이할 기, 새롭고 기이하다는 뜻. 또 한 번은 엿장수가 집 앞을 지나갔어요.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고는 숟가락밖에 없었어요. 김구는 멀쩡한 숟가락을 발로 짓밟아서 부러뜨렸어요. 그런 다음 엿장수를 찾아 신나게 달려갔지요. 아저씨, 이걸로 엿 바꿔주세요. 부모님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놀랄 일도 아니었어요. 얘야, 너 그게 웬 돈이냐? 어느 날 길에서 만난 친척 어른이 눈을 휘둥그렇게 떴어요. 6살짜리 아이가 허리에 돈꾸러미를 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요? 아버지가 이불 밑에 넣어둔 돈인데 장에 가서 군것질 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네 아버지한테 돈을 가지고 장에 간다고 말했느냐? 아니요. 김구는 친척 어른의 물음에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친척 어른은 어이가 없어 혀를 끌끌 찼어요. 김구의 아버지는 성미가 불같은 분이었어요. 네 아버지가 알기 전에 빨리 집으로 가자. 친척 어른은 서둘러 김구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도중에 아버지와 맞닥뜨리고 말았어요. 도중, 길도, 가운데 중, 길을 가는 중간. 이번에야말로 네 녀석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말겠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여 회초리를 내리쳤어요. 노발대발, 성넬로, 필발, 클대, 필발, 몹시 노하여 펄펄 뛰며 성을 냄. 아무리 철 모르고 한 짓이라도 이것은 엄연한 도둑질이었어요.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 김구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행여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특히 엄하게 가르쳤어요. 김구가 9살 때 일이에요. 하루는 집에 온 친척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노인네가 얼마나 상심이 크면 몸져 누워 있겠나. 상심, 다칠 상, 마음심,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속을 썩임. 새파랗게 젊은 것들한테 그 꼴을 당했으니. 무심코 이야기를 듣던 김구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친척 할아버지가 사돈집에 가느라 예의상 갓을 썼는데 양반집 청년들이 상놈이 건방지게 갓을 썼다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 갓을 찢어버린 거예요. 아니, 넌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게냐? 김구가 펑펑 눈물을 흘리자 어른들이 물었어요. 이에 김구가 어른들에게 되물었어요. 양반들한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에 급제해서 출세하면 돼. 급제, 미칠급, 차례제,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함. 김구는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어요. 어린 마음에도 김구는 양반으로 태어나지 못한 게 억울할 때가 많았어요. 김구는 꼭 과거에 급제하리라 마음 먹었어요. 아버지, 제가 꼭 과거에 급제할 테니 공부하게 해주세요. 김구가 아버지에게 첫 번째로 한 약속이었어요. 뭐냐, 잘 생각했다. 어떻게든 네 뒷바라지는 해주마. 아버지는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마을에는 글 공부를 가르치는 서당이 없었어요. 서당, 글서, 집당, 예전에 한문을 사사로이 가르치던 곳. 윗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지만 평민의 자식은 받아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아버지가 그걸 원치 않았어요. 행여 받아준다 해도 내 아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면서 양반집 애들 등살에 시달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버지는 생각도 못해 집안의 사랑채를 서당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모아 쌀과 보리를 글공부 값으로 지불하기로 하고 나이 지극한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지불, 지탱할 지, 떨칠 불, 돈을 내어줌 또는 값을 치름. 정함아, 선생님께 인사드려라. 김구는 난생 처음 만나보는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마치 신선처럼 신비롭게만 느껴졌어요. 서당은 석 달 후 고개 넘어 다른 집으로 옮겨갔어요. 마을에서 제일 우더른인 신존이라는 분의 집이었어요. 김구는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제일 먼저 서당에 갔어요. 오며 가며 예습 복습도 열심히 했어요. 67명의 아이들 중에는 김구가 암기를 제일 잘했어요. 시험을 봐도 늘 1등이었지요. 신존이는 겉보기에는 무척 점잖은 양반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훈장 선생님을 못마땅해 하는 눈치였어요. 하루는 시험을 앞두고 선생님이 조용히 김구에게 말했어요. 넌 늘 1등만 하니까 이번엔 만보기한테 양보하렴. 양보, 사양할 양, 걸음보, 길이나 자리, 물건 따위를 사양하고 남에게 줌. 내가 뭘 물어도 모르는 체 하도록 해라. 만보기는 신존이의 손자였어요.
김구는 선생님이 당부한 대로 따랐어요. 당부, 마땅당, 줄부. 덕분에 그날은 만보기가 처음으로 1등을 했어요. 신존이는 매우 기뻐하며 선생님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만보기에게 1등을 양보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시험부터 김구는 다시 1등을 되찾았어요. 선생이 공부는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밥만 많이 먹는다. 신존이는 결국 엉뚱한 트집을 잡아 선생님을 쫓아냈어요. 그는 마을에서 제일 우더른이라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마을을 떠나는 날 아침 일찍 작별 인사를 하러 김구를 찾아왔어요. 작별, 지을 작, 나눌 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짐. 선생님, 가지 마세요. 장아마, 넌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김구는 선생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아무래도 세상이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공부를 못해서 1등을 놓친 것은 모르고 괜히 손자가 공부를 못해서 1등을 놓친 것은 모르고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는 신존이 같은 양반이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상놈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멸시, 업신여길 멸, 볼시,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김구는 서름이 솟구쳐 한동안 울기만 했어요. 곧 다른 선생님이 왔지만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져 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평생 누운 채로 지내셔야 합니다. 마비, 절일마, 절일비, 신경이나 근육의 감각이 없어져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됨. 의원은 아버지가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결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논밭과 집을 처분하고 가재도 그며 솥단지까지 돈 되는 것은 모조리 팔아서 좋다는 약은 뭐든 구해다 아버지를 먹였어요. 처분, 고쳐, 나눌 분, 처리하여 치움. 그러느라 몇 달 사이에 살림은 몹시 어려워졌지만 다행히 아버지는 한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아버지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용한 의원을 찾아볼 테니 너는 그동안 큰 집에 가 있도록 해라. 예,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김구는 연약한 어머니가 절뚝거리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점차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정성, 정할 정, 정성성,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 김구는 14살 무렵까지 큰 집에서 농사를 거들었어요. 그러다 불쑥불쑥 부모님이 그리워지면 주소 하나만 달랑 들고 찾아 나서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의원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며 친척들한테 얹혀 사는 처지라 세 식구가 같이 지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결국 김구를 9월산 아래 친척집에 맡겨두었어요. 김구는 매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며 힘들게 살았어요. 언제쯤이면 나도 다시 서당에 다닐 수 있을까? 김구는 마을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역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었어요. 열망, 더울 열, 발할 망, 열렬하게 바람.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많지도 않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고향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살 곳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 곳도 생겼고 아버지 병세도 웬만하시니 너는 공부를 하도록 해라. 정말이에요, 어머니? 김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뻤어요. 아버지도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어요. 지원, 지탱할 지, 도울 원. 어떤 뜻이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하여 도움. 듣자하니 과거 시험이 3년 후에 있을 예정이라더라. 좋은 선생을 구해줄 테니 딴 생각 말고 공부만 하거라. 예, 아버지. 꼭 과거에 합격해서 양반들에게 당한 서름을 갚아줄 거예요. 김구는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1892년, 마침내 해주에서 과거 시험이 열렸어요. 하지만 청운의 꿈을 안고 시험장에 나간 김구는 실망감만 가득 안고 돌아왔어요. 청운, 푸를 청, 구름은 높은 지위나 벼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알고 보니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합격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과거 시험장에서까지 속임수가 판을 치는 것을 알게 된 김구는 학업에 대한 뜻을 아예 접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일로 먹고 살 궁리를 하라며 책을 한 권 구해주었어요. 궁리, 다할 궁, 다스릴 리. 마음속으로 이리저리 따져 깊이 생각함. 아무리 공부해도 시험에 붙지 못할 바에야 굳이 미련 가질 것 없다. 관상을 공부하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게다. 관상, 볼관, 서로상. 사람의 얼굴을 보고 성격, 수명, 운명 따위를 점치는 일. 김구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관상에 흥미를 가졌어요. 관상은 사람의 나이에 나타난 상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일이에요. 관상가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고 눈, 코, 입 등 각 생김새가 가리키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로 관상을 공부하던 김구는 과거 시험장에서보다 더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얼굴이 좋은 관상은 아니었던 거예요. 김구는 어릴 때 마마를 앓아서 얼굴에 얼근 자국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흉터가 두드러져 보였어요. 나부터가 좋지 않은 관상을 타고났는데 과연 남의 관상을 봐주는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업, 직분직, 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일. 김구는 맥 빠진 기분으로 책장을 넘겼어요. 그러다 문득 어느 한 대목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얼굴 좋은 것보다 몸 좋은 것이 낫고 몸 좋은 것보다 마음 좋은 것이 낫다. 김구는 왠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져 그 자리에서 굳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얼굴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관상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나 부모님 신세를 지고 살 수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틈틈이 병법에 관한 책을 읽기도 했어요. 병법, 군사병, 법. 군사를 지휘하여 전쟁에 이기는 방법. 그러는 사이 김구는 18살이 되었어요. 이 무렵 황해도 일대에 동학이 널리 퍼졌어요. 턱골 근방에 사는 오응선이라는 동학교인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변신술을 쓴다는 등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어요. 동학, 동력동, 배울학, 외세를 물리치고 탐관 우리에 맞서기 위해 최재우가 세운 민족 종교, 변신술, 변할변, 몸신, 제주술, 몸의 모양이나 태도 따위를 바꾸는 기술,
김군은 호기심에 오웅선을 찾아가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턱골에서 온 김창함이라고 합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웅선은 김구를 깍듯이 맞이했어요. 김구는 양반인 그가 자신에게 존댓말을 쓰는 데다 맞절까지 하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상놈이라고 천대받는 저에게 어찌 말을 높이시고 고개를 숙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병등하다는 게 우리 동학의 사상입니다. 예? 김구는 오웅선의 말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람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동학은 알면 알수록 새로운 별세계였어요. 아버지, 동학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합니다. 썩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동학뿐인 듯합니다. 김구는 아버지에게 동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나도 들었다. 양반 전민 구별하지 않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종교라더라.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아버지도 흔쾌히 동학에 가입했어요. 김구는 이름을 김창선으로 바꾸고 누구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 전할 전, 길도. 종교상의 교리를 널리 전하여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을 끌어들임. 사람들은 김구의 진실된 말과 태도에 쉽사리 마음을 열었어요. 불과 몇 달 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김창선은 도사야. 앉은 자리에서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김구가 도술을 부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도술, 제주도, 제주술, 돌을 닦아 여러 가지 조화를 부리는 요술이나 술법. 소문은 황해도뿐만 아니라 평안도에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이 도술을 가르쳐 달라고 찾아오기도 했어요. 난 도술 같은 거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김구가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남몰래 도술을 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매일 사람들이 찾아와 도술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김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동학의 사상을 전파하여 18의 나이에 황해도 책임자인 접주로 임명되었어요. 그 무렵 조선은 일본의 간섭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1894년에 동학군들이 외세를 물리치자는 깃발을 들고 전국적으로 떨쳐 일어났어요. 외세, 바깥외, 형세세, 외국의 세력.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면 외세로부터 독립해야만 합니다. 우리 강토는 우리 손으로 지킵시다. 독립, 홀로독, 설립. 한 나라가 정치적으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함. 김구는 700명의 포수들을 이끌고 맨 앞에 나섰어요. 김구가 이끄는 동학군의 공격 목표는 해주성이었어요. 200명의 수비대와 6, 7명의 일본군이 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숫자로만 본다면 당연히 동학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해주성에 진입하려던 동학군은 일본군이 쏘아댄 총 몇 발에 겁을 먹고 우왕좌왕했어요. 김구는 할 수 없이 퇴각을 명령했어요. 퇴각, 물러날 퇴에 물리칠 각, 뒤로 물러남을 뜻하는 말. 싸움에 이기려면 병사들의 숫자보다 중요한 게 훈련이다.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통해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은 김구는 병법에 능숙한 교관을 데려다 군사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곧 일본군에 쫓기는 몸이 되어 해주 청계동으로 피신했어요. 그는 그곳에서 우국지사 고능선과 만나게 되었어요. 우국지사,
근시무, 나라국, 어조사치, 선비사.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 망해도 더럽게 망하는 나라가 있고 거룩하게 망하는 나라가 있다. 하루는 고능선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김구가 물었어요. 백성이 의롭게 일어나 싸우다가 힘이 다하여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헐뜯고 남의 나라에 아첨하다 망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을 몰아내려면 청나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나라로 가서 그곳 유력자들을 만나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라. 김구는 고능선의 말에 따라 청나라로 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청나라로 가는 배 안에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다시 발길을 돌렸어요. 고종임금의 왕비가 일본의 자객들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간악한 일본이 우리 국모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라의 원수를 물리칩시다. 국모, 나라국, 어미모, 임금의 아내나 어머니를 이르는 말. 김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았어요. 의병, 오를 의, 병사 병.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백성들 스스로 일으킨 군대. 하지만 일본의 총칼에 겁먹은 사람들은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나의 소원은 조국의 독립. 1896년 2월, 김구는 대동강 나루터 근처 식당에서 한 수상한 사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조선 옷을 입고 있었지만 허리춤에 긴 칼을 숨기고 머리도 일본 군인처럼 짧게 깎은 모습이었어요. 실례지만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그는 김구의 물음에 황해도 사는 장사꾼이라고 둘러댔어요. 말투도 영락없는 일본 사람이었어요. 김구는 그가 왕비를 죽였거나 적어도 시해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시해, 윗사람 죽일 시, 해할 해,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 변장까지 하고 칼을 몸에 숨긴 걸 보면 틀림없어. 사내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고 있는 사이 김구는 비호같이 몸을 날려 그의 앞가슴을 냅다 걷어찼어요. 비호, 날비, 범호, 나는 듯이 빠르게 달리는 범. 그러자 사내가 몸을 일으키며 칼을 빼들고 달려왔어요. 김구는 그 칼을 빼앗아 사내를 찌르고 주인에게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고 부탁한 다음 이렇게 썼어요.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외놈을 죽였다. 해주턱골 김창수. 사내는 황해도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일본군 중이었어요. 김구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식당에 주고 주인에게 정중히 사과했어요. 사과, 살해할 사, 진할 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빔.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깨진 유리값이 부족하면 여기 이 주소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벽보는 내거리에 붙이고 군수에게 지금 본 그대로 신고하세요. 벽보, 벽, 알릴 보. 벽이나 게시판에 붙여 널리 알리는 글. 김구는 혹시 식당 주인에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주소와 본명까지 적은 벽보를 붙이게 한 다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외놈들이 궁궐 안까지 들어가서 국무를 죽여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잡혀가고 이 일이 크게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어떤 지경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말을 마친 김구는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석 달 후 일본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어요.
김구는 해주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네 놈이 일본인을 죽인 것은 돈 때문이지. 나는 도둑이 아니라 정치범이오. 이곳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정치범, 정사정, 다스릴 치, 범할 범,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김구는 해주감사의 신문에 한사코 대답을 거부했어요. 큰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법정, 조정정. 법원이 소송 절차에 따라 송사를 심리하고 판결하는 곳. 2달 뒤, 그는 배에 실려 인천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그때 어머니가 옥바라지를 위해 같은 배에 올라탔어요. 외놈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깨끗한 물에 빠져 같이 죽자. 헌병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어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하지만 김구는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어머니, 나라를 위해 사무치는 정성으로 한 일이니 하늘이 도울 것입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저는 절대 안 죽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와 약속했다. 네가 죽으면 같이 죽자고. 어머니는 숨죽여 흐느껴 울었어요. 마침내 재판이 열렸어요. 하도 고문을 심하게 당한 데다 열병까지 걸려 간수들에게 엎인 채로 법정에 들어선 김구는 일본인을 죽였느냐고 묻는 재판장에게 똑똑히 말했어요. 나는 국모의 원수를 갚았을 뿐이요.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방청석, 곁방, 들을 청, 자리석, 연설이나 재판 등의 내용을 듣기 위해 앉아있는 자리. 일본인들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했지만 조선인들은 박수라도 치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김구는 한 일본 경찰을 손으로 가리키며 호통을 쳤어요. 이놈들, 너희는 어찌하여 우리 국모를 시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싸우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라도 맹세코 너희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외놈들의 씨를 말려서 우리 조선의 한을 씻고 말 것이다. 일본 경찰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숙연, 엄숙할 숙, 그럴련, 고요하고 엄숙함. 이때부터 김구는 감옥 안의 호랑이로 불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김구를 보려고 인천 감옥을 찾아왔어요. 지식인들도 또 막노동꾼들도 먹을 것과 옷가지를 들고 와서 그에게 존경심을 나타냈어요. 한 일본 경찰의 간부는 어머니를 통해 보약값을 건네기도 했어요. 지식인, 알지, 알식, 사람인, 일정한 수준의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 재판이 열리는 날은 간수 등이 업혀가는 그를 보려고 사람들이 감옥 문 앞으로 몰려와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김구는 몸이 조금 회복되자 죄수들에게 그를 가르쳤어요. 우리가 일본에 지배당하는 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요. 일본에 맞설 힘을 키우려면 글부터 깨우쳐야 해요. 김구는 날마다 죄수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김창수가 죄수들을 가르치니 감옥이 온통 학교로 변했도다. 조선인이 발행하는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어요. 사방에서 김구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어요. 여론, 수레여, 논할론, 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 하지만 그에게는 결국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사형 집행일은 인천의 전화가 개설되고 난 사흘 뒤였어요. 고종 황제는 사형 당일 인천 감옥에 전화를 걸어 김구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구했어요.
당일, 마땅당, 날일, 일이 있는 바로 그날.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김구는 몇몇 죄수들과 함께 탈옥을 하기로 마음을 모았어요. 탈옥, 벗을 탈, 옥. 죄수가 감옥에서 빠져나와 달아남. 김구는 사람들이 보내준 돈으로 몰래 술을 구해서 간수들에게 주었어요. 간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진탕 술을 마셨어요. 간수들이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을 때 그가 먼저 밖으로 나가 감옥 담벼락에 줄사다리를 메어 놓았어요. 그는 동료들을 데리러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다 멈칫했어요. 괜히 들어갔다가 잡힐지 모르니 차라리 혼자 도망칠까? 하지만 그는 곧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과 약속을 어기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하물며 저 불쌍한 죄수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어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는가? 김구는 곧바로 감옥으로 들어가 동료들을 먼저 내보낸 뒤 맨 마지막에 밖으로 나왔어요. 비록 하찮은 범죄자들이지만 김구는 끝내 그들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감옥에서 탈출한 김구는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 전라도 보성의 쇠실마을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자신과 본이 같은 안동 김씨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연고가 있는 마을은 아니었어요. 연고, 인연연, 연고고, 혈통이나 지역 등으로 사람들과 맺어지는 관계. 김구는 무조건 제일 큰 김광원의 집을 찾아갔어요. 송도에서 온 김두호입니다. 잠시 머물 수 있을까요? 김구는 가짜 이름을 대며 이렇게 부탁했어요. 몸이 많이 아파 보이는군. 편안하게 쉬었다 가게. 김광원은 그에게 선뜻 방을 내주었어요. 김구는 한 달 반 정도 그 집 사랑채에 머물면서 동네 머슴들에게 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어요.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쫓기는 몸이라 한 마을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자식을 못 가르친 게 한이 될 뻔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 은혜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김구가 마을을 떠나던 날, 한 청년의 어머니가 바느질로 손수 만든 붓지갑을 선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꽃나무 한 가지를 꺾, 꽃나무 한 가지를 꺾어 절반씩 나누어 한 가지는 종갓댁에 남겨두고 한 가지는 가지고 떠납니다. 넓은 천지에 살아서 또 만날 수 있을지. 종가, 마루종, 집가. 한 문종에서 마지로만 이어온 큰 집. 김구는 청년의 어머니에게 보답으로 책을 선물하며 표지에 시를 한 편 써주었어요. 언젠가 세상이 좋아지면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래요. 꼭 다시 만나길 빌어요. 마을 사람들은 작별을 아쉬워하며 그를 떠나보냈어요. 김구는 3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아버지가 몹시 위독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김구가 탈옥한 뒤 잡혀가 석 달 동안 옥고를 치러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던 거예요. 옥고, 옥곡, 쓸고, 옥살이를 하는 고생.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김구는 밤을 꼬박 새며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간호했어요. 아버진,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김구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1905년, 일본은 을사조약으로 조선을 소나기에 넣었어요. 이때부터 김구는 본격적인 구국운동을 펼쳐나갔어요. 구국, 구원할 구, 나라 국, 위태로운 나라를 구함. 먼저 해주에 양산학교와 보강학교를 세우고 대중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섰어요. 계몽, 열개, 어두울 몽.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게 함.
1909년에는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에서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을 계기로 곳곳에서 항일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또 1911년에는 안중근의 사촌 동생 안명근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다 발각되어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의 애국자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김구도 일본 경찰에 잡혀가 지독한 고문을 받았어요. 저놈은 이미 빼앗은 남의 나라를 놓지 않겠다고 저렇게 밤잠을 안 자고 설쳐대는데 나는 명색이 애국자라면서 과연 며칠이나 나라 걱정으로 밤을 새웠던가? 김구는 밤을 새워 자신을 신문하는 일본 경찰을 보고 더욱 강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이때 김구는 서울로 압송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나는 네가 경기감사가 된 것보다 더 기쁘다. 너는 이제 나 혼자만의 아들이 아니라 조선의 아들이다. 김구는 어머니가 겉으로는 씩씩하게 굴어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보다는 이렇게 강한 어머니가 자식 얼굴 한번 보겠다고 간수들에게 고개를 숙였을 걸 생각하니 너무 분하고 슬펐어요. 다행히 김구는 7년으로 감형되었어요. 감형, 덜감, 형벌벙, 형벌형.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주는 일. 하지만 인천 감옥으로 옮겨져 매일 쇠사슬에 묶인 채 강제 노역을 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저놈들이 망하는 꼴을 보고 말 테다. 김구는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그가 다시 감형되어 4년 만에 감옥을 나왔을 때 그의 나이는 어느덧 39살이 되었어요. 다시 몇 해 후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김구는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중국 상해로 떠났어요. 감시, 볼감, 볼시, 행동을 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핌. 상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져 있었어요. 김구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를 맡은 안창호를 찾아갔어요. 난 감옥에서 뜰을 쓸고 유리창을 닦으며 하느님께 빌었소. 내 나라 정부가 내 나라 정부가 서면 문직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말이오. 문직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안창호는 김구를 임시정부 최고 책임자인 국무령에 추대했어요. 임시정부는 고국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준 성금으로 꾸려갔어요. 김구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고 임시정부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동포들에게 밥을 얻어먹었어요. 비용, 쓸 용, 어떤 일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독립투사들을 키우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1932년에는 한인애국단의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하려다 실패한 일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1년 후에는 홍코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가 열린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김구는 또 다른 거사를 계획했어요. 거사, 들거, 일사, 큰일을 일으킴. 김구는 일본의 고위층 인사들이 모인 행사장에서 임시정부의 존재와 독립의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었어요. 고위층, 높을고, 자리 위, 층층, 높은 지위에 해당하는 계층의 사람들. 마침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윤봉길이 김구를 찾아왔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한 몸 바칠 기회를 주십시오. 윤봉길의 얼굴에는 굳은 결의가 넘쳤어요. 결단할 결, 뜻의, 뜻을 정하여 마음을 굳게 먹음. 드디어 1933년
4월 29일, 김군은 윤봉길과 마지막으로 아침밥을 먹고 미리 준비한 2개의 폭탄을 건넸어요. 하나는 적장들의 몫이고 다른 하나는 그대의 몫일세. 부디 선생님께서는 결의를 위해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눈물을 삼켰어요. 저는 몇 시간 있으면 이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어제 6원을 주고 샀는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제 선물이니 받아주시고 선생님 시계는 저를 주십시오. 윤봉길은 자신의 시계를 풀어 김구에게 주었어요. 우리 저승에서 다시 만나세. 김구는 낡은 회중시계를 건네며 윤봉길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윤봉길의 절규와 함께 쾅 하는 요란한 폭발음이 울렸어요. 천장절 행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어요. 물병 폭탄을 경축대 위로 던진 윤봉길은 나머지 도시락 폭탄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도시락 폭탄은 불발되고 일본 헌병들이 때를 지어 윤봉길을 덮쳤어요. 불발, 안일불, 필발, 총알이나 폭탄 따위가 발사되지 않거나 터지지 않음. 물병 폭탄은 정확히 귀빈석 바로 앞에서 터졌어요. 귀빈석, 귀할 귀, 손빈, 자리석, 귀빈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놓은 자리. 상해 주둔 일본 총사령관을 비롯한 고관 대적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어요. 윤봉길은 결국 일본 헌병대에 끌려가 사형을 당했지만 이 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계기가 되었어요. 중국의 100만 군대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조선 청년이 해냈다. 중국의 장제스 총통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어요. 1939년 김구의 어머니는 상해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나라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죽으니 그것이 원통하구나. 어머니, 소원은 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릴게요. 소원, 바소, 원할 원, 간절히 바라고 원함. 김구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광복군을 조직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더욱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 후 뜻밖에도 일본은 미국에게 원자탄 공격을 받고 무조건 항복하고 말았어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갑자기 광복을 맞게 되었어요. 1945년 여름, 김구는 임시정부 국무위원들과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 연고고, 나라국, 조상 때부터 살던 나라. 김구는 얼마 후 보성 쇠실마을로 향했어요. 세상이 좋아지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제게 베풀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김구는 40년 동안 간직했던 붓지갑을 꺼내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때의 청년이 민족의 지도자 김구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어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어요. 해방, 풀해, 노을방,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 38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오직 자주독립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김구는 온 결의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나라는 두 동강으로 갈라지고 있었어요. 김구는 어떻게든 민족의 분열을 막겠다는 생각으로 38선을 넘나들며 남북이 힘을 합쳐 통일 정부를 세우자고 지도자들을 설득했어요.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던 이승만 일파는 김구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였어요. 수립, 나무수, 설립,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 1949년 6월 26일 민족의 큰별 백범 김구는 갑자기 암살을 당해 쓰러지고 말았어요.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총탄에 목숨을 잃고 만 거예요. 평생을 오로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김구의 죽음은 온 나라를 슬픔으로 몰아넣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가 자서전 백범일지에 쓴 글이에요. 통일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김구가 죽은 지 1년 만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나라는 두 조각으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염원, 생각염, 원할 원, 마음속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기원함, 발발, 노할발, 필발, 전쟁이나 큰 사건 따위가 갑자기 일어남. 비록 그는 조국이 완전히 통일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민족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현재 김구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과 함께 효창공원에 묻혀 있어요. 또 다른 인성다지기 1. 개찰괴검 계절개, 편지찰, 걸괴, 칼검 개찰괴검 개찰이라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임금의 묘에 검을 걸어놓았다는 뜻으로 약속을 중시하는 마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개찰괴검 개찰괴감이란 개찰이 검을 걸어놓았다는 뜻으로 신의를 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개찰은 오나라 왕 수목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이에요. 수몽은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난 개찰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어요. 막내가 형들을 제치고 왕위를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찰은 국구 사양하며 연릉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공자, 노자, 장자처럼 큰 스승이라는 뜻이지요. 어느 날 개찰은 사신의 임무를 맡아 서나라 왕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때 서왕은 개찰의 복음을 보고 가지고 싶어 했어요. 개찰 역시 그 마음을 알고 있었으나 사신으로 각국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복음을 주겠습니다. 개찰은 그렇게 약속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서왕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도 개찰은 복음을 풀어 서왕의 무덤에 걸어 놓았어요. 그러자 그를 수행하던 신하가 물었어요. 서왕은 이미 죽었는데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죽었다고 해서 어찌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개찰은 서왕이 죽은 후에도 끝내 약속을 지켰답니다. 또 다른 인성다지기 2. 쇠금, 돌석, 어조사지, 묶을약, 금석지약. 쇠와 돌처럼 굳은 맹세라는 뜻으로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약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석지약. 금석지약이란 쇠나 돌처럼 굳고 변함없는 약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어느 해 여름,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가 시골 마을 개울가에서 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저 가방 갖고 싶어. 마침 어머니와 함께 근처를 지나던 한 어린 소녀가 꽃무늬가 그려진 가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칭얼댔어요. 톨스토이는 몹시 난처했어요.
그 가방 안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얘야, 집을 알려주면 나중에 다시 와서 줄게. 톨스토이는 그렇게 약속하고 며칠 후 그 소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소녀는 갑자기 병에 들어 죽은 뒤였어요. 이제 가방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소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소녀의 무덤에 가방을 놓아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따님은 죽었지만 제가 한 약속은 그대로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소녀의 무덤가에는 누군가 돌 십자가에 가방을 그려서 러시아 말로 양심, 진실, 약속을 뜻하는 프라우다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갔어요. 그 뒤로 이곳은 세계적인 작가가 한 소녀와의 금석 지약을 지킨 추억의 장소로 유명해졌답니다.